네, 공략조 하나하나씩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종목 AS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을 하는 게 박재훈 마스터님과 네. 딥시크 여파로 SK 하이닉스가 크게 급락한 이후에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18만 원 이탈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19만 원. 19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꾸준히 담아가는 전략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이후로 계속 반등세가 이어졌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가곤 있지만 가격 전략의 변동사항 없을지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네. 쇼츠 영상 중에서 아마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저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댓글로 갑론을박이 상당히 좀 많으시던데 어때요? 상승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딥시크 이슈라는 것은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거 자체를 사실 어찌 본다라면 지금 뭐 어제도 이제 딥시크를 국가적 차원에서 IP를 차단시켜 버리겠다, 즉 접속을 못하거나 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는 아예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더라도 사용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고, 아마 미국도 비슷한 맥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각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이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를 가지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게 뭘까요? 그러게요. 일단 뭐 천안문과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질문들이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뭐 정말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진화를 하더라고요. 딥시크가 답변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해서 네. 나중에는 그만 좀 물어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이제 답변이 진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쵸. 예,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점점 짜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딥시크도. 예, 그래서 장문을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 내가 못하는 거 알잖아, 질문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식인데, 좀 아쉽게도 일단 딥시크는 사실상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기술적으로 알고리즘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좀 페이크적인 요소가 좀 느껴진다. 뭐 오픈소스고 뭐건 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든 또는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줬지만 다시 반등을 보여줄 것이다. 면서 SK하이닉스를 19만 원 선에서 일단은 그냥 매수하셔도 된다. 네. 그리고 실제 저희 이제 가족분들도 19만 원 선에서 매수해서 수익률 꽤 좋았죠. 내려왔어요. 다시 사라고, 더 사줘도 된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공개 방송을 했고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도 좀 큰 비중으로 투자하실 분은 사셔라. 근데 큰 비중이라는 게 전체 운영 자금의 만약 50%를 제가 제시했었거든요. 자, 그래도 그 구간 내에 대략 7%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냥 1억 투자했으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거든요. 금리랑 비교했을 때도. 자, 이런 식의 어떤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로서는 일단 20만 원을 좀 간당간당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죠. 일단 20만 원이 돌파가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오늘이 좀 금요일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하면 주말에 또 무슨 리스크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단 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특이 사항이 없는 만큼 끌고 가셔도 된다. 왜? 수익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것 없이 끌고 가셔도 되고,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대응 목표가 다시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우선 직전에 주셨던 가격 전략들 동일하게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8만 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어버브 반도체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왜냐하면 오늘 8% 상승이었는데 다시 또 확인해 보니까 두 자릿수 상승으로 또 넘어왔네요. 네. 어버브 반도체를 말씀 주셨는데 너무 크게 올라서 목표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네. 가격 전략이 시급해 보여요. 네. 어버브 반도체는 제가 지금 화면 차트를 좀 보아주신다면 지난 2월 4일에 여러분들께 뜬금없이 네. 정말 웬만하면 비추세 종목을 잘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비추세의 거래량도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어쨌든 바닥은 확인할 것이고, 거기다가 121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 추세를 돌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 그 다음 날 바로 22%대까지 네.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그 이후에 잠시 쉬어갔죠. 여기서 이제 회색 선이 121선이에요. 121선을 대략적으로 500만 주, 또 거래량을 본다라면 6,900만 주, 6,900만 주로 일단 돌파를 했고 거래 대금도 거의 6천억 원대 이상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현재가창의 모습을 이렇게 좀 본다라면 네. 현재가창의 잔량이 자 이게 시가총액이 그리 크지 않아요. 1,760억. 근데 지금 현재가창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니까 매수 잔량이 훨씬 더 크죠. 매도 잔량은 작고 그리고 각 호가별로 물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좋아하진 않아요. 트레이딩하기에는. 다만 나는 투자 관점으로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좋고 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지금에 매도해야 될 때이죠. 왜? 일단은 지금 잔량 줄고 지금 고점 대비 소폭 하락세로 꺾이면서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세도 점차 줄어들고 있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이죠. 그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매도,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면 이미 수익권이 테니 이제 끌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로 짚어드렸던 게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MCU, 이제 저전압 반도체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C 또는 모바일 또는 앞으로 널리 사용될 그런 어떤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활용한 그런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서버에서 대량으로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대량의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이고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뭐 얼핏 30% 이상은 네. 상승세를 바로 보여줬는데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주말에 맛있는 소고기 사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30% 정도 추천 이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현금 확보해 보시는 전략으로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가가 그때 말씀 주셨던 게 8,500원입니다. 네. 만약에 조금 더 홀딩해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손절가 조금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10,000원. 만 원으로 네, 라운드 피겨 끌어올릴까요? 가격인데 10,000원 깨지 않으면 일단 나는 투자 관점을 끌고 가겠다. 10,000원. 근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000원까지 손익비를 생각을 한다라면 생각보다 커요. 네. 거의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 가격권 내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그리고 10,000원대에서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앞서 매도했던 물량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할 수 있겠죠. 수익금도 있을 테니. 그래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다. 하지만 나는 투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0,000원 이탈 시 일단은 전량 분할 매도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씩 더 추가로 담아본다고 한다면 목표가를 이제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12,000원만으로는 만족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가를 잡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요. 애매모호. 예, 왜냐하면 지금 앞서도 제가 현재가창의 모습이라든지 체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이게 정말 막무가내식의 상승세를 보여주거나 뭔가 좀 소위 이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현재가창의 매수 매도 잔량 자체가 소위 가득 차 있다. 그 이제 빵빵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주도주로서의 어떤 형태, 체결, 상승, 거래대금,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제가 좀 달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로서는 목표가를 뭐 상향 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또 추가 매수, 신규 매수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일단은 대응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그 외에 지금 전혀 관심 없다고 올라가니까 막 이제 막 단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팁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는 대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11,200원 정도 못 지켜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 대응하셔야 된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섭게 오르다가 이제 조금 피로감이 누적된 모습 잡히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39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가격 전략 어떻게 보면 될지 물어보고 참 싶은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저도 갈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가면은 저도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종목 아직 재료가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네. 좀 약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총 5거래일, 다음 주에 연휴 없죠. 쉬는 네, 날 없죠. 없습니다. 자, 다음 주 5거래일 동안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고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 다다음 주 월요일이 17일 네. 최종적인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늘을 제외하고 나서 5거래일 정도의 시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 구간 내에서 막 누가 봐도 장대음봉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외인 기관 뭐 개인 할 것 없이 다 매도한다. 막 이러면은 일단 끝났다고 봐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가격을 지켜주는 게 37만 원이거든요. 37만 원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종가상 지켜주고 깨더라도 다시 반등 주고 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음봉에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약 마이너스 10만 주에서 거의 제로까지 만들었고 실질적으로는 약 한 6천 주 정도 매수로 끝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식으로도 좀 핸들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 37만 원을 이탈하거나 종가상 그렇거나 아니면은 정말 누가 봐도 끝났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단 수익권이 있는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겠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일단 권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저기 커뮤니티 보면은 배합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2의 뭐 에코프로 BM에서 목표가를 말도 안 되게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 당시 에코프로 BM을 한 2, 30만 원대 거래를 했었어요. 네. 그게 100만 원 갈 줄은 저도 몰랐고. 근데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가를 설정한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기어린 그런 어떤 시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소수 계좌가 집중적으로 매수한 그 계좌 그리고 현재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물량 이런 물량들이 대거 출회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다음 주 5거래일 동안의 어떤 모멘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목표가를 새롭게 책정하기엔 다소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37만 원 라인을 지켜주느냐 아니냐가 이 수익권 라인을 계속 끌고 갈지의 여부가 될 것 같고요. 약간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5거래일 정도의 이벤트가 발생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조금 더 홀딩을 해보는 전략으로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더존 비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참 수익률이 높게 잡히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 같아서 네. 가격 전략 목표가랑 손절가 짚어볼게요. 일단 제가 그제 저녁 8시 나 혼자 점상에서 이제 더존 비존 말씀드리고 바로 네. 어제 17%, 와. 1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와줬고 실적이 좋게 나와주면서 말 그대로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될 것인가. 자, 이 종목의 특징적인 게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든지 말씀드리는 게 조 단위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종목 또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지만 외인 기관 프로그램의 어떤 수급이 주체가 돼서 시세가 나오는 것들만 보자. 그러니까 개인 조막손이 막 컨트롤하고 핸들링하고 막 시장가 매도하고 이런 거 보지 말자라고 네.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이 1월 들어서 거의 내내 기관 외인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순매수 나서준 화면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바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실적 발표는 이제 당시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오늘자 기준 했을 때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약세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로보틱스처럼 이 종목이 급락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즉 예를 들어 주가적인 측면에서 85,000원대를 이탈치 않는다. 85,000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은 끌고 가셔도 된다.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85,000원을 혹여 이탈한다. 근데 그 시점에서 프로그램도 매도하고 외인도 매도하고 뭐 잠정 수급으로 보셔도 되니까 기관도 매도한다. 그러면 같이 매도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더존 비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국내 대기업 관공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넷, 사내 뭐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에 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백업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는 솔루션을 판매를 했어요. 근데 역시나 뭐 썩 좋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지만 구독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독이 돈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점들 참고하시고 85,000원 이탈치 않으면 이빨 꽉 깨물고 홀딩하셔도 되고 지금 나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되고 주말에도 심장이 콩깍거린다. 그러면 현재 가격권 내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주말 현금 쥐고 마음 편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급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서 85,000원 이탈하지 않는 여부를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하나씩 새롭게 오픈을 해보는 시간 공략주 타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아남전자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제가 다른 코너에서 패널분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자기 주가 빼고 다 올려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남전자도 최근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남전자는 뭐가 생각나세요? 아남전자 하면 전자요. 네. 가전? 가전? 전축이라고 하세요? 전축은 잘 모릅니다. 그 옛날 보면 LP도 있고 뭐 카스테이프도 들어가고 스피커 큰 거, 뭐 인켈. 네, 정말 모르시는 표정이군요. 자, 여하튼 네. 여러분들은 아시죠? 자, 각 가정에 한 대씩 정도는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아남전자, 뭐 인켈, 지금도 인켈이 있는지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뭐 여하튼 있었고 아남전자가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이제 오디오, 즉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인수하고 난 뒤 일단은 관련된 기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어폰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그 약간 풍성함, 아니면 음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어쨌든 자회사니까 이제 가져다가 지금 뭐 아남전자가 해당 기술을 통해서 또 다른 OEM 제품을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이란 브랜드를 달아서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는 그것이 일종의 어떤 패키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품으로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트먼 이제 방한하고 손정희 회장도 방한하면서 뭐 네. 3자 회담을 좀 했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알트먼 입장에서는 음성 인식과 관련된 AI 단말기가 필요할 것이고 계획 중이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과 아마 이재용 회장은 앞으로 AI 반도체, 즉 ARM 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손정희 회장의 그 과거 삼성전자가 인수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여러 국가들이 독점이다 안 돼 이래가지고 이제 인수를 못했죠.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기술 협력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토론을 좀 했었는데 또 인공지능 AP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AI 반도체라고 말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알트먼은 지금 현재 AI 프로세서를 엔비디아에게 99.9% 의존하고 있어요.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커버그도 항상 젠슨왕 만나면 옷 바꿔 입잖아요.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고 거의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AI 쪽에서는 젠슨왕이 그냥 황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맹추격을 해야 될 회사가 사실 AMD인데 AMD 실적이 완전 폭망하면서 며칠 전 주가 하락폭이 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사의 칩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애플의 M1, M2, M3, M4 이거 아시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프로세서도 ARM 기반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들어지면서 아남전자가 일단 오디오 쪽으로 단기적인 이슈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현재 주가 1,700원 전후 가격에서 물량 모아가셔도 되고 갑자기 급등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셔야 되겠고 일단 목표가는 2,000원을 제시해드리긴 하지만 대략 1,800원 선 넘어서면서부터 매도 매수가 막 지금 폭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 부근서부터 일단은 분할 매도 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6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원대 전후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 1,600원, 목표가 2,000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역시도 요즘 네. 좀 핫한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솔트룩스. 네. 마찬가지로 LLM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이슈 있죠.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호재죠. 솔트룩스에게 딥시크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정부 차원에서 막는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자. 자, 이러고 있는데 네.
사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네이버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대규모 언어 학습, 즉 LLM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언어 학습이라는 게 사실 참 재미난 게 외국의 AI 서비스를 쓰면은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한국어로 답변을 하는데 그게 좀 불친절한 경우도 있고 네. 좀 친절한 경우도 있어요. 좀 다양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라는 게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한국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어떤 솔루션을 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한국인들에게 조금 더 좀 편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 좀 있겠고 그렇다 해서 서비스의 어떤 기술적 능력이 앞서 출시된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AI 프롬프트보다 월등히 좋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어쨌든 테마, 섹터에 묶여서 지금 같이 거래를 해볼 만한 종목인데 자, 아침에 좀 급등을 하고 좀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급등세를 좀 보여줘서 이미 수익을 좀 많이 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테마, 섹터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종목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종가상 33,000원 이탈치 않으면 잡아드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받아봤습니다. 딥시크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루시아 2.5 관련해서 AI 모델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 39,000원, 손절가는 33,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대응하시면서 투자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루닛 살펴볼게요. 의료 AI 쪽 최근에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AI가 이제는 어찌 보면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났었던 이번 주 장이었는데요. 네. 루닛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루닛이 제일 좀 마음이 가는 기업이에요. AI 의료 쪽에 있어서는 네.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MOU를 통해서 표본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AI는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는 게 많아지고 똑똑해지겠죠. 근데 그것을 사실상 딥시크는 뭔가 페이크를 좀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그 때문이고 너무 단시간 내에 좋은 결과를 내니까. 근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가 앵커님의 과거 질병 내력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어떤 병이 있으셨는지. 근데 그것이 개인 정보이다 보니까 남이 함부로 볼 수도 없어요. 실제 병원에서도 함부로 조회하면 안 돼요, 직원들도.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MOU를 맺으면서 이제 미국, 유럽, 기타 등등과 이제 표본 데이터를 이제 많이 수집을 하면서 특히 암에 대해서 AI 진단과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주가의 움직임은 앞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좀 밀리곤 있으나 아무래도 오늘 좀 금요일장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겠으나 이 종목 현재 주가의 흐름 놓고 봐서 느려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71,000원 선에 오면은 매수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선은 7만 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약간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지금 살짝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물론 네. 오후장 되면은 뭐 거래가 좀 크게 터지는 것들이 어버버 반도체처럼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잘 가네요. 자, 생겼지만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생각하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뭐 종가부 아니면 이제 동시효과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닛이 실적 관련해서는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없을까요? 실적은 사실 뭐 로봇 섹터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찌 본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섹터에서 우리가 실적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일단 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뭐 수백억밖에 되지 않는 시가총액 6조 원, 7조 원이 말이 되냐. 근데 그것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또 광기 어린 시세가 만들어낸 부분인데 뭐 AI 기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약바이오도 그러하였듯이 지금은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나마 적자를 기록하지 않거나 전년 대비 소폭이라도 상향이라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루닛도 어찌 보면 계속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긴 해서요. 관심주로 담고 있긴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혹시 어느 정도로 염두에 두시나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에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암 진단이 특정 암에 대해서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특정 암이라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대장 그 아래쪽 부분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뭐 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암들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죠.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표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었을 때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실제로 그 AI로 테스트도 했었죠. 전문의들과 AI가. 근데 AI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표본 데이터만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확보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외부터 먼저 진출할 거예요. 해외부터. 국내보다는 해외부터 진출하면서 좀 명성을 얻게 되면 아마 국내 쪽으로 다시 이제 판로를 좀 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루닛까지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보다 조금 더 눌림이 있을 때 7만 원 선 근방에서 천천히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계속해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합권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종목별 강세가 강한 만큼 시장 대응이 시시각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딜사이트S의 박재훈 마스터 검색하신다거나 우측에 나가고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정보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훈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